얼굴이 달라진 박근혜 대통령. 몸이 가렵다 호소. 저게 무슨 말입니까? 이 최순실, 최순득 자매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았던 주사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작용을 일으켰던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들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진료 기록 문건에 가렵다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사실 가렵다라는 게 이제 비타민 주사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곡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맞다 보면 의사들의 그 진술에 따르면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발진 같은 게. 그래서 그 진료 기록에 대통령이 가렵다 했다는 부분은 아마 이런 주사를 너무나 좀 많이 맞은 게 아닌가. 그래서 요거를 좀 성분을 조금씩 바꿔서 봤는데 맞지 않게 맞아가지고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렵다. 이 의원님 이게 네. 만약 주사제에 따른 부작용이라면 그러니까 비선진료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문제가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허갑범 전 그 대통령 주치고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런 조사는 이제 그냥 일반 시중 병원에서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주사지 정통적인 의료수법으로는 쓰지 않는 주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되는 주사고 더군다나 대통령한테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주사를 함부로 맞출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사들이 보면 다들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지금 피부 발진이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한테는 정말 검증된 치료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건강은 그래서 이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대통령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고 예. 주치의도 많고 자문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비선 실체들에 가서 그냥 무작위로 주사 놔주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지금 기본적인 그 건강에 대한 이거 예우가 아니고 또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건강을 완전히 최순실 일가가 그냥 장악하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진짜 해외 순방 나가서 진짜 그 가려움이 정말 컸었으면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 지금까지 얘기랑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사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지금 어디가 특별히 아파서 맞은 주사는 아니잖아요. 기력을 회복하고 피본을 좀 덜 피로하게 하고 피부 미용에 좋다 그래서 맞다가 지금 가려움증이 있다. 이거 지금 확인된 내용입니까? 그런데? 예, 저희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진료 기록에 이거를, 있더라고요. 네. 가려움증이라고. 그러니까는 너무 자주 맞았든지 보통 일반 병원에 가면요 무슨 배곡 주사, 비타민 주사 해갖고 링거에다 다 해가지고 넣어서 맞는 경우도 꽤 많은데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이 워낙이 이제 많이 피곤하셔갖고 가려웠었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어떤 무슨 위에 염증이 있다든지 어떤 병이 있어서 맞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주치의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경로를 택하지 않고 이렇게 비선 라인을 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또 뭐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이런 그 얘기까지 얘기를 해보려고요. 나오잖아요. 박준 변호사님. 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은 아니고 대권 주자 그렇죠. 시절에 네.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이거는 뭐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된 겁니다. 2010년도 한나라당 이제 국회의원 시절이죠. 대선 후보 때인데 불법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환자에 직접 배양해서 이 정도만 의료법상 인정이 됩니다. 이 줄기세포를 갖고 다른 약을 만든다든지 다르게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시작처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입니다. 막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임상시험 거치지 않는 이런 줄기세포를 이제 몸에 맞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런 게 지금 보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 원장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줄기세포에 관심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의정활동도 2009년도에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이걸 또 대표 발의까지 했고. 아니 이것도 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뭐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본인이 일테면은 그 시술을 좀 받고 돈을 뭐 또 안 냈다든지 좀 특혜를 받았다든지 그게 관련되면은 포괄적으로 그 무슨 좀 이권 연관성에 뇌물 연관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불법적으로. 예. 그 법률적으로. 아니 그 대표적인 얘가 그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한 분은 국회의원 지내서 지금도 그 수감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부입법. 그 유치원법이나 이런 학원 운영법에 관해서 좀 편의를 봐주고 거기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개정안을 내가지고 그걸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법 처리된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줄기세포를 그 병원에서 많이 받고 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바이오 뭐 약품 이런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몇 개를 갖다 대표 발의하신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결국 이제 이 업체가 결국 지금 망했습니다. 이 망했는데 당시에는 사실 우리나라 3대 줄기세포 회사라고 해서 이미 주가가요.
1000배나 올랐어요, 이 회사가. 이 1000배나 오르면서 막 투자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회사였는데. 들어보고 왔네요, 예, 그 줄기세포. 회사에 가서 회사에. 이제 시수를 받은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줄기세포에 대해서 황우석 사태 등등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규제가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던 이런 줄기세포 업체들이 다들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망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이제 당시에 또 뭐 원장이었던 여러 가지 추문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회사가 망했는데, 대통령이 2010년도에 가서 이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히 이제 주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64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14년, 그러니까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화면 같이 보실까요? 2016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사과 때 화면을 저희가 이분할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글쎄요, 뭐,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걸 뭐, 색깔이 예. 좀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젊어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의 사실 욕망이거든요. 뭐 예. 그걸 잘못했다 하긴 어렵지만 사실 저 봤을 때 혹시라도 불법된 어떤 주사를 맞고 팽팽해지고 막 아름다워진다. 그 특히 대통령이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네티즌들 저 비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명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확실히 2014년보다 2년간 더 힘들고 잠도 못 자고 했을 텐데 더 팡팡하고 빵빵한 그런 모습이 조금 그런 어떤 주사를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혹되는 건 사실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메르켈 독일 총리라든지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좀 비교가 돼요. 오바마 대통령도 많이 이제 네, 오바마 올바른 대통령 뭐 예. 흰머리 있고 다시 이제 클린턴도 보면 주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주름 같은 많은데 근데 그대로 본인이 그걸 이제 노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결국 이제 연륜과 어떤 정말 대통령이 힘들고라는 또 표현을 하는데 예. 하여튼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좀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정 의원님, 뭐, 그, 대통령의 뭐, 모습, 뭐, 세월의 흐름을 뭐, 거꾸로 간다,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삼은 건 그런 게 아니라, 불법이나 혹은 뭐, 성형 시술이 그 대리 처방과 사적 공간이 공적으로 넘어왔을 때 이 부분을 따라서 저 영상도 좀 이분할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모든 걸 비선을 통해서 또 때로는 불법으로 의심되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시술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문제의식인데 또 그 이면에는 그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폄훼 내지는 조롱을 하고 싶어하는 일련의 잠재적 의식도 조금은 작동하는 것 지금 같습니다. 뭐 저런 거 보니까 권위가 많이 떨어지긴 떨어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 그 권위는 다른 농단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부수적인 그 쟁점화하면서 이것 때문에 더 이제 웃음거리가 되고 또 막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조금 이제 안타깝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의정 활동하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을 직접 이렇게 그 뵌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 다 알고 저는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젊었을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이 물론 이제 나이와 경륜과 세월이 흘렀겠지만 많이 달라지는데 거의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시술을 해가지고 서로의 얼굴을 지금 거의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표현하지 약간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네. 왜냐하면 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좋지 할게요. 않은 방향으로. 근데 아무튼 좀 자연스러운 게 좋죠. 정치인들은 사실은 조금씩은 다 했잖아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뭐 이 눈꺼풀이 내려와서 뭐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예. 그런 것도 좀 공식 라인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재임 중에 것이죠. 비선 의료진 말고요. 재임 중에 공식으로 쌍꺼풀 네? 수술을 하셨고요. 예. 그다음 후보 시절에 보톡스는 그냥 후보 시절에는 사적으로 맞으셨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시술 부분에 대해서 전효옥 전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다면서요. 전혁 의원이 사실 같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석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 술을 먹고 있는데 얼굴이 이래 보니까 더 힘들어져야 되는데 저건 진짜 전용 의원이 저희가 얘기한 한 거예요. 얘기입니다. 예. 국민, 뭐, 저 얘기도 했죠. 국민이 불응한데 대통령 얼굴은 팽팽해진다. 과잉 시술한 여배우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이게, 사실 얼굴이 더 안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아지는 게, 혹시 뭐 좀 하는 게 아니냐. 잔주름도 하나도 없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전효혁 의원이 가장 요새 대통령을 많이 비판하는 어떤 인사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이제 가장 옆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이런 얘기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글쎄요. 전혁 의원 뭐 화면에도 잠깐 나하고 저도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전역 의원이 유심히 봤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저희도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다 뒤져봤습니다. 그때 그 전역 의원이 말한 대통령의 얼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 얼굴 붓기와 이런 거는 저희서 여기 전문가는 없기 때문에 얘기하진 않겠고 전역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번 저희가 영상을 찾아본 이 수준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근데 이현정 의원. 네. 결국은 성형 실수로 계속 나오는 이유는 세월호 7시간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갖고 지금 언론도 숨바꼭질하고 있고 그렇죠. 뭐 청와대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했던 얘기 중에 청와대가 했던 얘기가 관저에 있었다라는 이제 검찰의 이제 공소장의 내용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년 반 만에 내용이 나온 거네요. 관저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집무실은 이제 본관 집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저에 또 집무실이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위민관이라고 해서 비서동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집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개 집무실이 있는데 항상 대통령 아침에 관저에 출근을 해서 본관에 집무를 합니다. 일단 이명박 시절에 대통령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위민관에서 근무하겠다 해서 위민관에 따로 이제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면 집에서 나와서 회사 출근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이제 평일입니다. 4월 16일 평일인데 이 세월호가 침몰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예. 그러면 이날 10시부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마지막 대통령의 첫 모습을 보인 게 5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터졌으면 대통령이 당연히 비서진들을 모아서 빨리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설명은 뭐냐면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에 계속 계셨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보고받을 거면 왜 얼굴을 안 나타내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관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럼 그 중요한 상황에 대통령이 한 번도 비서들과 회의도 하지 않고 왜 그냥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가? 뭔가 중요한 상황이 생기면요. 대통령일 때 얼굴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냥 대통령이 어떤 지휘를 한다라든지 안심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어떤 안보적인 상황이 터지면 대통령 얼굴이 먼저 나와서 뭔가 안심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을 굉장히 안심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지금 분통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왜 대통령은 정말 7시간 뒤에 처음으로 얼굴을 나타냈고 예. 나타내면 첫 번째 질문한 게 아니 다들 왜 조끼 입고 있을 텐데 왜 못 구했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미 상황 한참 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자꾸 이제 이 시간대 도대체 그럼 대통령이 뭐 하셨냐? 그 청와대는 이제 본관 집무실에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일반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회사 출근 안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는 지금 망해가는데 회사 CEO가 지금 회사가 무너져 망해가는데 CEO가 집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당연하다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보면 대통령이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서 있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다? 지금 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예. 대통령. 비서실장 못 봤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받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다가 보고를 하고 또 대통령이 질문을 하는 그 시간대를 보면 2번 질문을 하는데 10시경에 이제 그 지시 내지는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3시. 그러니까 5시간에 보고는 받았지만 소위 이제 피드백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 배는 다 전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글쎄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러 문제 제기와 의혹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입체적으로 짚어봤는데 확실히 공은 국회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봅니다.